맞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전망 분석해보는 날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좀 힘들죠? 많이 그렇죠? 힘들어요. 네. 예. 자, 딥싱크 차트 보면서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지난 주말에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온 상황이어서 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시장을 예측할 때 하락 예측이 나오고 나서는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지난주에 시장 상황이 변화됐다는 말씀 드리고 나서 네. 공교롭게도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예, 네. 어제 하락을 좀 많이 했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쪽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상황. 지금 코스닥 쪽의 입장을 보면 코스닥 쪽의 입장은 더 안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도 반등을 좀 반발 매수세가 진행되나 했는데 결국은 밀리네요. 그래서 현재 1% 가까이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워낙 크게 음봉이 나왔죠. 그쵸. 어제 뭐 3%대 거의 뭐 4% 가까운 음봉이 나온 상황이라 지금 뭐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을 뿐더러 맞아요. 예, 지금 딥싱크 쪽에도 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양상들이 지금 뭐 국내에만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해외 쪽도 지금 많은 변화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달러가 급격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이제 달러 자체가 달러의 가치가 는다는 거죠. 예, 달러의 가치가 는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금리는 지금 미국은 크게는 이번 달 말에 0.5%까지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가 거기에 대한 확률이 30% 이상대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고용 지표가 워낙 강하게 나오면서 이번에 0.25%도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네. 급격하게 달러 쪽이 강화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 약세 쪽에 베팅됐던 자금들이 급격하게 감기는 양상이 어제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달러가 이제 약세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다른 쪽에 있는 환은 강해지겠죠. 그렇죠. 예, 다른 쪽의 외환 이슈는 강해지는데 그쪽과 관련된 외환과 관련된 베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양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케이스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선물 부분이 이제 안 나왔네요. 자, 국내에 보게 되면 네. 국내도 원달러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화 쪽에 베팅되었던 자금이 많이 감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어제 동시에 물리면서 하방 사이드로 강한 음봉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아쉬웠던 부분들은 수급 자체도 공백이 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러한 장은 특히 수급에 공백이 생겨서 하락하는 장은 좀 위험합니다. 좀 위험하고 뭐 펀더멘탈이다 뭐다 다 떠나서 수급 자체가 밀어버리면 큰 폭의 하락폭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빠르죠. 따라서 지금 같은 장세는 대응을 굉장히 민첩하게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종목 중심보다는 포트폴리오로 좀 대응을 하시는 쪽을 일단은 권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네. 예, 일단 그리고 이제 딥싱크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딥싱크 차트 볼게요. 자, 딥싱크 상황도 어제 좀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모멘텀 쪽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 스마트 모멘텀이 굉장히 수익을 좋게 뽑았던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눌린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요 후반부에 특히 나왔던 종목들이 전반에 있었던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의 편입이 좀 다소 많았었던 부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조금 하락폭을 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 모멘텀은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수익률이 조금 저조한 양상이죠. 예, 코스닥보다 조금 언더입니다. 뭐 시장보다 아주 크게 망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지금 스마트 모멘텀의 케이스에는 현재 하방 사이드로 코스닥과 약간 유사하고 코스닥보다 한 2, 3% 정도 밀리는 수익 양상을 보인다. 단 지금 현재 뭐 상황으로는 워낙 또 시장이 어제 상황이 컸기 때문에 양상인데 뭐 시장이 다시 선회를 하게 되면 스마트 모멘텀 쪽은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반면에 지금 현재 시장은
쇼커버 쪽 상황을 약간 보죠. 쇼커버가 네. 지금 스마트 모멘텀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시장보다는 약간 쇼커버도 언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매 쪽 사이드에서 공매도 쳤던 부분을 숏으로 지금 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숏으로 쳤던 추세가 빨리 감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쇼커버 쪽 전략은 조금 시장 대응에 조금은 미진하다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얼리버드 상황을 보면 얼리버드는 양상이 조금 괜찮아요. 그렇네요. 지금 양상이. 네. 얼리버드는 뭐 최근에는 조금 더 밀리는 양상이긴 하지만 얼리버드도 어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양상입니다. 네. 잠깐 얼리버드 쪽 양상을 보게 되면 이건 얼리버드의 6월 12일자네요. 6월 12일자 들어간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시장보다 잘했었어요. 예, 시장보다 굉장히 우호적인 양상을 갔었는데 네. 어제 많이 꺾였습니다. 그쵸.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죠. 네. 이 얘기는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 약간 비중이 좀 작은 종목들도 꽤 섞여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최근에 얼리버드가 굉장히 좋은 양상을 보였던 반면 어제 충격이 얼리버드엔 좀 있었다. 네. 하지만 시장은 원래 큰 충격을 받고 특히 수급 공백으로 밀렸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 빠르게 다시 되감깁니다. 그쵸. 예,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최근에 있는 얼리버드가 최근에 뭐 약간 어제 이슈로 좀 밀리긴 했어도 현재 뭐 가장 우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뭐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얼리버드는 저평가 쪽 이슈라고 말씀을 네, 드렸죠. 네. 지금은 무리하게 지금 뭐 테마를 쫓든지 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시세를 쫓는 것보다는 어느 종목이 좀 싼가 어느 종목이 상대적으로 지금 들어가도 안정적인가를 보셔야 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는 어떤 양상을 보이나 좀 볼까요? 예, 네. 프로 쪽 궁금하죠. 자, 프로 쪽 양상을 보면 좀 복잡하니까 나머지 좀 지우죠. 나머지는 지워내고. 자, 프로 쪽의 양상을 보면 자, 프로 쪽은 얼리버드보다도 최근엔 좀 더 우호적이에요. 네, 그렇네요. 야, 최근에 보면 뭐 시장 수익률보다도 높게 형성된 게 6월 18일자에 있는 포트인데 해당되는 포트의 양상을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이라는 거죠. 지금 어제 이게 참 아쉬워요. 굉장히 플러스 5%대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보였던 게 어제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네. 뭐 플러스 이권이긴 한데 현재 시장에 이렇게 뭐 하나 지금 어제 안 빠진 종목이 없었죠. 맞아요. 어제 시장의 92%가 종목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사이즈가 작은 소형주의 경우에는 거의 평균 5% 이상 밀렸습니다. 네. 거기에 어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프로도. 그런 반면에 프로 쪽에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도 수급의 주체들은 굉장히 발빠른 매매를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션도 물론 있겠지만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어느 방향으로 빨리 선회를 하는가를 따라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저평가 쪽은 밀리진 않아도 튀진 못하고 네. 수급 쪽에서 밀렸다 빨리 감기는 쪽은 오히려 프로 쪽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25일자도 굉장히 빠르게 가다 어제 밀린 감은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시장이 지금 급변한 양상에서 급락 양상에서 다시 선회를 한다면 네. 이 부분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들 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지금의 장세는 저평가 쪽, 즉 저평가 쪽으로 좀 위험을 덜어내시든지 아니면 수급 측면에서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이번 장에는 현재 같이 급락장과 좀 빠른 장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딥싱크 내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볼게요. 분명히 그래도 수익이 난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예, 네. 뭐 포트는 약간 어려워도 네. 개별적으로 수익 난 종목들은 그쵸.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다양하게 지금 섞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있는 이슈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실적이고 뭐고 상황이 거의 중요하잖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 실적 테마, 2, 4분기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을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산발적으로 돌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곳에 지금 반영이 일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떤 업종 자체는 지금 현재 업종은 대부분 다 밀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개별 테마가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양상들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순위로 올라온 건 프로 쪽에서 잡은 코롱생명과학입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네.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틀 동안에 이제 하락을 두 차례를 하게 됐는데 네. 코롱생명과학의 이슈는 역시 인보사 그렇죠. 쪽이죠. 예, 인보사 쪽 임상 재개라든가 이거는 이슈를 타면서 금요일 날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티슈진 이제 상패와 관련된 네. 이슈가 거론되면서 어젠 또 밀렸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코롱생명과학의 케이스의 프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주요 수급 주체들의 접근 방식을 네.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진입한 이후에 계속 올랐다는 거죠. 어제는 뭐 티슈진의 이슈로 하락을 한 차례 하긴 했지만 네.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전문 수급 주체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가격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에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코롱생명과학은 리스키하죠. 예, 리스키해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죠. 의아해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돈 벌기 시장에서 어렵죠. 그쵸. 예, 왜냐하면 평범해서는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게 1위라서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저도 이 종목 솔직히 개인적으로 추천하라고 하면 솔직히 손 안 나가는 겁날 것 종목인데 같아요. 네. 예, 기계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해당되는 전문적인 수급 주체들은 코롱생명과학을 6월 27일 근방에서 건드렸다는 걸 의미를 해요. 물론 이 이후의 흐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코롱생명과학은 개별 이슈로 현재 올라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재밌는 게 이제 국일제지죠. 국일제지의 케이스는 그래핀 쪽 관련된 이슈를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폴더블폰에 국일제지에 그래핀을 도입한다, 뭐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된 상황인데 네. 국일제지는 한동안 굉장히 잘 올라간 이후에 조정 국면이 있었어요. 스마트 모멘텀의 케이스는 달리는 종목을 잡는다 말씀드렸죠. 그쵸.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이 길어지면 스마트 모멘텀의 성과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스마트 모멘텀이 어려운 것은 그런 종목들이 아직 발산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일제지는 발산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테마가 일부 있는 종목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이제 그 밑에 이제 화천기계가 있어요. 네. 예, 화천기계 케이스는 이게 이제 조국 테마주라고 해서 최근에 그쵸, 거론이 정치 테마주로, 됐었죠. 네. 예, 근데 지금 화천기계는 이제 기계 쪽 업종 안에서 최근에 이제 화천기계는 운송 장비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 장비 쪽에 서현전자나 S&T 모티브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송 쪽에도 일부 테마가 있죠. 예, 하반기 실차 이슈도 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뭐 멕시코 쪽의 관세 이슈도 다시 뭐 딜레이 되면서 풀어진 부분도 일부 있고. 네. 그래서 하반기 쪽의 실적과 관련된 이슈도 역시 같이 동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화천기계 단독으로 보자면 최근에 테마의 이슈도 있지만 펀더멘탈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다라고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개별 이슈로 움직였고 그 밑에 있는 종목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와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죠. 또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적 이슈는 많이 빠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들도 얼마간 유지가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종목에 있는 테마가 유지되는 기간이 워낙 짧아요. 그런 이슈 자체가 그만큼 매도하겠다는 것은 많고 시장을 지금 이탈을 하려고 해요. 왜 시장을 이탈을 하려고 하냐 하면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은 워낙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뭐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을 해야 한다. 네. 개별 종목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제 뭐 10%, 20% 밀리면서 당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해당되는 지수 차트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시장을 인덱스화 시킨 거죠. 상품을 네, 인덱스화 한 그렇죠. 것인데, 자, 시장 고점 대비 밀렸어요. 자, 최근에 4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장세입니다. 해당되는 시장이 밀릴 때 다른 포트폴리오도 밀려요. 예, 포트폴리오도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5월 달 이후에 살짝 반등하는 시기가 있었죠. 네. 자, 다른 건 어떤가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을 돌파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눌리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면 시장에서 밀릴 때 함께 밀리더라도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포트폴리오만 좋다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개별 종목은 너무 세게 밀리면 위에 매물대를 이고 못 올라와요.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개별적으로는 현재 잘 대응은 해요. 현재 딥싱크도. 단지 포트폴리오는 약간 고전을 한다. 단 시장 지금 20% 30% 밀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전체적인 딥싱크의 포트폴리오들은 손실이 나도 대략 평균 6%에서 7% 정도입니다. 그 이상 밀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더 이상 밀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겠지만 다시 회복되는 국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망도 좀 궁금한데 저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은 거래량이 돌아오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밸류상에선 쌉니다. 자, 지금 코스피도 오늘 오르려고 사실 하다가 밀린 상황이죠. 자, 코스피의 지금 시점은 제가 앞서서도 5월 달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PBR 한 8.5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역사적으로 저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현재 추가적으로 빠지긴 쉽지는 않아요. 이제 시장은 조금 액션에서 조금 보합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시장은 아무래도 금리의 향방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야간에 있을 예정이죠. FOMC에서 도대체 FOMC 의사록에선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느냐, 파월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제시할 것이냐, 이 상황을 열어볼 때까지 시장은 움직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과연 금리는 얼마나 인하가 됐느냐, 또는 인하가 안 되고 현재 동결이 될 것인가, 이 국면까지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면에 실적에서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시장은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은 이런 지루한 개별 종목 장세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당분간 유지가 된다면 현재 앞으로 유지될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시장의 수급 동향은 이 차트가 좀 늦게 뜨네요.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장이다. 최근에는 이제 파생으로, 즉 선물로 플레이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현물 장세가 아직 오지 않아요. 이 국면은 결국 시장 자체가 당분간 약보합 정도, 또는 지금 현재 지지선 라인은 대략 2,000 정도 국면의 지지선이 형성돼 있으니 2,000 부근에서의 등락장이 예상됩니다. 자, 이때 어떤 장세가 또 올까요? 개별 종목 장세가 오겠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상황, 다시 수급이 개별 종목 장세로 가면 시장은 서서히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조금 어려움은 포트폴리오라든가 또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